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팩트 부동산 시간으로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유일한 해결책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신화경제연구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난 4월 15일부터 사업장에서 시공단이 대부분의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 동 약 1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지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으로 4,800여 가구에 달하는 일반 분양도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6월 시공단과 이전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를 약 2조 6,700여 원에서 3조 2,300여 원으로 5,600억 원 가량 늘리는 증액 계약을 체결한 걸 두고 새로운 조합이 인정할 수 없다고 또 그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 시공단은 그 계약이 적법하다고 맞서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공단은 약 52%의 공정률에 대한 기성 공사비에 근거해서 현재 유치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보다 못한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 중재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중재안에는 첫 번째, 2020년 6월의 변경 계약의 유효 또는 무효에 대해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서 공사비 3조 2천억 원에 대해서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계약을 이제 변경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공단이 주장한 공사비 증액을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검증을 신청하는 것으로 권고했다는 얘기는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 당시보다는 지금 더 공사비는 또 증가했겠죠. 원자재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비를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시공단 측이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를 받아들이되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 중단, 재개에 따른 손실 등은 조합이 다 수용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의 정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나 서울주택공사 SH 등에 위임하라는 권고에 이제 조합은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요. 시공단은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시공단의 거부 이유는 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공사도급 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먼저 올해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먼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중재한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 수용, 즉 시공단이 받아들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시공단은 조합이 고급화 설계에 소요되는 사업 재원을 분양가, 건축 가산비 반영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는 이제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일반 분양을 방해하고 있고, 조합이 마감재 고급화를 이유로 특정 업체를 강요하고 또 자재 승인을 지연시켜 현재 이 같은 파행을 낳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재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사비도 증액됐고 또 이와 더불어서 금융비용 그리고 공사중단 및 재개에 따른 각종 손해 등을 보존받을 수 있어서 뭐 딱히 시공단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시공단도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뭐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서에 공사비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변경하는 것 외에 자재 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그리고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마감재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이 계약에 이제 반영돼야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사태의 책임이 모두 조합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서에. 즉 모든 책임이 조합에 있다라고 못 박으려는 그런 의도 같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책임 준공의 의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에서 시공사의 신용에 근거해서 조합이 사업비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 대신에 시공사는 또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를 어기면 시공사가 조합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사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시공사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실제로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공사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법정 소송을 끝까지 갈 경우에는 먼저 조합이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 결과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공단은 바로 조합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갈등 상황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올 8월에 만기되는 시공단이 보증한 사업비 대출을 조합이 상환하지 못하고 경매에 붙여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자, 우선 약 7천억 원인 사업비 대출이 만일 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아니면 둔촌주공조합원의 상환 부담액은 한 사람당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합 명의로 이 대금을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만일 일부 조합원이 이 정도의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상환이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일 사업비 전액을 갚지 못한다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즉 대주단은 연대보증을 선 시공단의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시공단은 대위변제 후에 조합의 공사비 약 1조 7천억 원과 대위변제한 사업비 7천억 원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금융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마저도 조합이 마련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장은 시공단이 임으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단은 이 사업장을 경매에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경매에 붙여지면 대주단은 뭐 사업비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전에 경매 붙이기 이전에 시공단이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시공단으로부터 뭐 대위변제에서 대금 받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 그게 또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대출했기 때문에 경매 대금을 받을 때 우선 변제 요구권이 있죠.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주단은 이제 그거에 앞서서 그동안 이러한 대출로 인해서 이자 수익도 연간 한 800억 원 정도 벌어들였으니까 5년 정도 지금 사업이 됐거든요. 그러면 약 4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공단은 손해를 볼까요? 일정 부분 조금 뭐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어요. 만일 시공사 자체가 이런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큰 손해는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둔촌주공의 감정평가액은 평당 약 2천만 원으로 약 12조 5천억 원인데요. 그런데 그 사업장 부지에 이미 건물공사 공정률 52% 달했고 또 시공단이 공사비에 1조 7천억 원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한 상태라서 다른 시공사가 낙찰받기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공사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우 유찰이 발생되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한 번 유찰되면 최초 경매가에서 계속 20%씩 계속 감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공단은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서 준공을 시킨 뒤에 임대주택 1,000가구를 제외한 약 11,000가구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손실보전 혹은 또 이익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예측과 이제 한번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올해 이번 6월 달이 1차적으로 저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고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시공단이 크레인타워의 6월에 단계 철수를 예고했는데 일단 이것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현재 그 둔촌주공 사업장에 총 이제 57대의 크레인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만일 이 크레인을 철거하게 되면 해체하는데 3개월, 사업이 재개해서 다시 설치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1년 정도가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단은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에 크레인 관련 사업체들과 미팅을 가진 후에 적절한 시기를 다시 정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론의 추이를 좀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이때가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단과 조합이 서로 견해가 다른 것들은 좀 이 시기에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정상화되는 방향, 좀 타협점 찾는 것이 조합원들의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둔촌주공 비대위인 정상화위원회가 조합원 각자의 피해 규모를 이제 사업이 지연됐을 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공사 중단 사태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추정 손실액은 약 1조 6천억 원에 이르돼서
조합원 한 사람들 약 2억 7천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을 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공단 입장에서도 만일 이게 최악으로 가서 경매까지 가면 금전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보전하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요. 다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이미지에 일정 부분 흠결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6월 달이 조합과 시공사가 좀 더 한 발짝씩 물러나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라고 좀 생각됩니다. 만일 6월에도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8월에 사업비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조합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거나 아니면 조합이 그 만기에 쫓겨서 시공단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아주 전격적으로 들어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체결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의 대폭 완화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해서 일반 분양가가 상승하면 이들 기다리는 수많은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둔촌주공 사태가 파행을 거듭해서 공급이 지연되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청약 기회마저도 없어지게 되고 또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가 현재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상승을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사업에 있어서 시공단과 조합원이 큰 이익은 못 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줘서 이들의 손실을 조금씩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이 둔촌주공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규제가. 정부도 이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세와 차이가 큰 분양가를 조합은 못 받아들이고요. 또 이것 때문에 자꾸 일반 분양 일정을 지연시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조합 집행부가 또 바뀌었고요. 또 정전에 늘린 그 이전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그런 증액 공사비를 두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물론 시끄러우면 정부가 또 나선다는 선례를 남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난국을 타개할 추구 전략을 또 제시하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에 내놓을 그냥 분양가 제도 개편안에서 분양가 심의에 가격 상승 요인, 즉 주변 시세 등을 좀 잘 현실에 맞게 반영만 해줘도 지금 사태의 문제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둔촌주공 사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